그리고 이번에도 시위가 있었을 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서 또 일본인들이 굉장히 크게 놀랐죠. 젊은이들이 정치에 또 관심을 갖는 거에 놀랐고, 또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낸다는 거에 또 놀랐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인들에게는 좀 충격을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일본인들이 시위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인들이 시위를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60년대에 그 전공투라는 학생 운동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 그 전공투 이후에 뭐 적군파라든지 뭐 그런 식의 좌파 폭력 시위로 변화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좀 변화가 돼서,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시위를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보다도 저는 일본인들이 좀 아무래도 좀 순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좀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그러한 경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일본인들하고 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들은 얘기 중에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라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니 정치인이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라 못 되라고 하는 거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에도 시대도 아니고 나라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일본인들은 그냥 정치인에게 맡겨두면은 알아서 잘 할 거다라고 일본의 대중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잖아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뭐 이러한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의 세습 문화가 일본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본의 전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어떠한 가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러한 문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세습, 가업을 잇는 뭐 장인 정신, 이러한 것들이 일본의 발전에 저해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야 되는데 예전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그것을 계속 또 세습하고 이어가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IT 분야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변해야 되는데 그것에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인 정신 때문에 일본이 좀 IT화에 뒤처지고 있고 지금 많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업을 잇는 그러한 부분에서만 된다면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정치 쪽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정치하면은 세습 정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에서 세습 정치인이 당선되는 비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일본 전체로 봤을 때, 일본 전체 의원으로 봤을 때는 한 25%가 세습 정치인이고, 자민당만 봤을 때는 한 40% 정도가 세습 정치인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세습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거 문제다, 좀 요거 고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야당 쪽을 비롯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이런 세습 문화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인의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회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응원하는, 그 사람에게 표를 주는 사람이 많은 거고, 그 사람에게 이제 후원금을 주는 그 돈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원회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 후원회가 있는데 이 후원회를 세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 아들도 그 후원회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익단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에게 돈을 주고 표를 주는 대신에 이 후원회가 얻고자 하는 것을 이 정치인에게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아들이 또 다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되면은 이 후원회가 이 아들을 또 후원하면서 이 정치인 아들에게서 또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을 또 얻게 되고,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정치인의 아들에게 또 이제 또 그대로 세습하면서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러한 게 있고, 하나는 간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이미 유명한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제 아들도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이제 그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직접 쓰잖아요. 뭐 굉장히 유명하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들어본 이름, 익숙한 이름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누구의 아들이다 하다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간판으로 이제 당선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 후원금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후원금을 관리하는 정치 후원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세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원금도 세습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아들에게 세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그 돈들을 등에 업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인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습 정치인과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세습 정치인이 계속해서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신을 홍보할 때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러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가계부를 만들어요. 자기 아버지는 뭐 어디 무슨 대신을 했고, 자기 아버지는 무슨 의원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가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냥 포스터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포스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진짜 정통 있는 정치인 가문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표를 주게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만 끝나는 문제라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세습 정치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자민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의 그 세습 정치인들 위로 올라가다 보면 자민당의 시작은 일본 전범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베 총리를 든다면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라든지 A급 전범들, 그 전범들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세습을 하다 보니까 전범들의 사상까지도 세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는 일본의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하고의 마찰도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연결돼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세습 정치는 한국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시위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이 부분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당시를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 일본 언론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일본에 가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한국은 대통령이 나중에 돼서는 꼭 구속을 당하냐, 왜 꼭 그 탄핵을 당하냐, 이러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일본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려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일본인들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일본의 총리는 감옥에 가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또 아베 총리 예를 들 수가 있거든요.
아베 총리가 진짜 정말 많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가까운 예를 든다면은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도쿄올림픽 비리로 시작해서 비리로 끝난 그러한 올림픽이잖아요. 정말 많은 비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학원 스캔들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쿠라라던가 그리고 통일교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자민당 정치자금 파티라던가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빵빵 터졌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리고 누구 하나 국민들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그냥 언론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도만 될 뿐이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었고 국민들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정말 이거 비교해 보면 한국과 정말 큰 그 비교 대상이죠. 한국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정말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는 이러한 시위가 없다 보니까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당시에 한국으로 이 시위를 보기 위해서 투어를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위 투어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신기하게 느껴지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제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시위가 있었을 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서 또 일본인들이 굉장히 크게 놀랐죠. 젊은이들이 그리고 정치에 또 관심을 갖는 거에 놀랐고 또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낸다는 거에 또 놀랐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인들에게는 좀 충격을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일본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그러한 분들이 많이 만나거든요. 진보 정치인, 좀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뭐 교수님, 의사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는 분들이 진보 시민사회에 운동하시는 분들, 시민운동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무래도 시위운동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좀 밖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사람들이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거 좀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한국이 정말 부럽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한국이 정말 너무 부럽다라고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정말 큰 차이점이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 채널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 일본에 뭐로 관심을 갖냐 지금 우리가 더 심각하다 뭐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우리보다 앞서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습 정치를 본다면은 일본의 세습 정치는 우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예전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을 향해서 뭔가 일을 벌여요. 뭐 독도 문제라든가 뭐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는다면은 일본이 유리한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거고 우리는 정말 예전과 같은 일을 또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